자, 이어서 이 증시 이슈 분석 썰톡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오늘 이슈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자,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우한 폐렴이죠. 이 사태의 원인과 진행 과정을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한 폐렴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리는 현재 이 시작과 진행 상황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아까부터 계속 얘기 드리지만 명칭은 정확하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왜냐하면 WHO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역 질병명에다가 지역이나 어떤 지역 이름을 붙이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약간 차별적인 행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할 때는 뭐 문제가 생겨도 그게 천재지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질병명에 지역 혐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할 때는 통일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중국 우한에서 생겼습니다. 다시 결국 우한에서 생긴 거 맞는데 우한 같은 경우는요 어디냐면 우리가 남자분들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삼국지에서. 삼국지에서 어디냐면 중국 형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형주를 갖는 자, 천하를 제패한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갈공명을 유비가 삼고초려한 형주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그 위초고 중국에서 딱 가운데예요.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예, 그래서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문제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게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쫙 퍼지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박쥐가 매개체로 추정이 됩니다. 뭘 인터넷에 뭐 동영상에 그런 것도 떠 있더라고요. 박쥐 드시는 모습 막 여자분이 먹지 맙시다. 박쥐는 인간적으로. 이게 저는 이렇게 음식에 대해 이렇게 차별 이런 거 없는데 이게 박쥐가 고대 생물이기 때문에 고대 생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화를 많이 거치지 못한 생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전염했을 때 문제가 생긴 바이러스. 그다음 사람이 다이렉트로 전염이 안 되지만 다른 종을 통해서 전염되는 바이러스.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해요, 박쥐가. 그래서 전 안 먹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사람 잘 드시니까 일단은 뭐 중간 매개체가 어떤 동물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밝혀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12월에 최초에 발병이 됐는데 초기 중국 방역당국이 사람 간의 전염을 부인을 했어요. 이게 문제죠. 사스 때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죠. 이게 사람 간의 전염이 어디서 확인이 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확인됐는데 그거를 쉬쉬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우한에 그 문제가 됐던 시장, 그 시장에서 발병된 사람들이면 다이렉트로 발병됐다고 하는데 우한의 그 시장을 방문하지 않은 우한에 딴 사람이 확진이 됐어요. 그럼 이게 사람 간의 전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또 거짓말 했을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우한 방문해놓고 그 시장 방문해놓고 방문 안 했을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로 놓쳤던 포인트였고 중국이. 두 번째로 놓쳤던 포인트는 태국 전염까지 됐을 때. 그때가 이제 두 번째로 놓쳤던 포인트죠. 그럼에도 계속 부인했다가 결국은 인정했죠. 이후 이제 2차 감염이 만연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날 1월 23일이거든요. 1월 23일에 제가 원포인트 투자를 했은 토겐스타 원포인트 투자를 했은 시간에 WHO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회의를 할 거다. 여기서 비상사태 선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날 안 했어요. 그날 안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결국은. 제가 WHO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 중국에서 뭐 자본 많이 돼서 중국 이렇게 봉쇄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같은 바보도 아니 바보는 아니지만 저는 자 의료 쪽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원포인트 투자를 했는데 저도 너무 심각해서 1월 23일에 그렇게 먼저 얘기했는데 이날 선포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잘 보시는 분들은 왜 이게 전문가이신 분들은 왜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일단 나중에 이제 선포했죠. 나중에 선포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감염 사태가 좀 확산된 것 같고요. 현재 해외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사망자 나왔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비상사태 선포했는데 일단 좀 악화된 게 살짝 증시가 악화된 거예요. 이건 전체적으로 악화된 걸 떠나서 증시가 악화된 게 미국, 일본에서 이제 중국 방문자 입국 불허하겠다. 이것 때문에 일단
결정적으로 좀 커졌고요. 아까 뉴스 몇 개 봤는데 중국에서 엄청 화가 있습니다. 미국에 엄청나게 지금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데 이게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참 애매해, 참 힘들어요 이게. 중국의 경제적으로 약 30% 이상의 경제적으로 현재 교류가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좀 중국만 딱 콕 집어서 나갈 경우 중국 이후에 어차피 이거 나중에 진정이 될 병이니까 근데 이후에 이제 중국의 보복이 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서 최대한 이 정부에서 최대한 쥐어짜서 방법을 만든 게 일단 거친 모든 사람 후배에서 거친 모든 사람 저는 참 정부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이게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이 참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도 지금 한참 신임주주도 방한 한 해 만에로 좀 잘 올라오고 있었던 맞아요. 때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결정은 좀 어쩔 수 없다. 좀 약간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좀 많이 좀 신경 많이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최일선인 공항, 그 다음에 이제 항만 이런 데서 좀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힘들게 고생하고 계시고 정말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응원을 드리면서 방역을 초기에 잘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최대한 그쪽에서 잘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이 전체적으로 이 증시의 경우에 이 지난 좀 설 연휴 전에 우리 김 본사님께서 원포인트 투자를 쓴 교육 시간에 분명히 이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수가 2003년대였죠. 이 사스 때 20%까지 하락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급락 수준이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좀 크게 떨어진 수준이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제 2003년이에요. 2003년 이쪽이거든요. 이쪽인데 2003년 때 2002년, 2003년 넘어가는 이 시기에 상당히 이 사스 때문에 많이 밀렸습니다. 한 20% 정도 밀렸거든요. 2개월에 걸쳐서 20% 정도 하락을 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지금 하락 추이로는 20%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초반에 좀 세게 밀렸거든요. 사스 때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왜 그러냐 봤더니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똑똑해지셨고 그 다음에 정보 같은 게 좀 빨라졌다. 2003년에 비해서. 그리고 해외 방역 통제가 약간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중국 말고는 나머지 나라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 제가 봤을 때 중국이 문제고요.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은 점. 이게 치사율이 좀 많이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치료제는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치료제 잘 변이가 쉬운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범용 투여는 당장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치료제 나왔다 하더라도 변이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2월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는 영향권 내에 좀 강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이번 주가 고비라고 했잖아요. 이번 주가 고비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중국의 통제가 잘 안 돼가지고 춘절 연휴 때 후배 이상에 계셨던 분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접촉했던 게 접촉하면 이번 주부터 아마 이제 병이 확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전 중국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몇만 명 이렇게 돼버린다. 이러면 힘듭니다. 이제 지수 좀 밀린다 봐야 되고요. 만약 이번 주 내로 확진자가 한 최소 5만 명 이내로 통제가 된다. 2, 3만 명, 3만 명 언대로 통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좀 이게 크게 오래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이게 이제 소득 및 소비 및 소득 지표에 좀 시차를 두고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경기는 둔화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경기 둔화 및 생산 차질. 외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소비도 위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 소득이 감소가 되겠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사람들 모이는 모든 없어요. 썰렁해요. 지난주에 제가 파라다이스 시티를 잠깐 갔었거든요. 갈 시간이 있어서 갔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썰렁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근데 일단은 이런 부분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소득 감소가 기업 펀더멘탈을 악화시키고 그다음 실적 둔화로 이어지고 이게 경기 부진으로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갈 거기 때문에
지수는 당장 이렇게 쉽게 마음 놓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저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지수 방어 및 이 경기 방어를 위해서 좀 각국 정부가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요. 이 중국은 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고 이 국내만 하더라도 이 추가 경정 예산 준비와 함께 금리 인하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항상 다시 얘기지만 이번 주가 고비인데 네. 일단 이에 따라 확산 여부가 중요해요. 확산이 좀 많이 된다 그러면 뭐 경비부양책 써야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은 이미 예정돼 있어요. 예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자료화면 하나 빼왔는데 2003년 사스 당시 때 뉴스 피크였던 때하고 2015년 메르스일 때 당시 뉴스 피크 때를 제가 드렸는데 사스가 한 30일까지 걸렸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 않을까. 30일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막바지에 온 거예요. 지금 한 20일째 지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 메르스 때는 14일까지 좀 뉴스 피크가 있었어요. 자, 만약에 이번 주에 극경 확진자 발생됐을 때 사실상 통화 완화 정책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중국은 이미 되든 안 되든 경기 부양책 대규모로 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당장 2월달 금통에서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한 번 정도 인하할 여력이 있어요. 지금 한 번 정도 인하할 여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인하 카드를 2월에 쓸 가능성이 좀 있다. 왜 그런지 한번 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스와 메르스 이후에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했었거든요. 네. 예전에 비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전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랑 제조업 생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밀렸다가 이게 막 반등하고 있을 때요. 지금 막 반등하고 있는데 이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거든요. 네. 꺼트리면 안 돼. 지금 막 한참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전체 반도체 수출 증가율 그다음에 제조업 생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2019년에서 다운 가다가 2020년 들어와서 이제 막 돌리고 있는데 이거 돌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밑에 그림 보시면은 현재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사스와 메르스 때 이제 심리적인 체감적인 그런 이제 그 경기 지수거든요. 네. 이때 급락을 한 번씩 합니다. 급락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 옆에 오른쪽 하단 화면 보시면은 이게 국고채 금리인데 금리는 이미 미리 밀리고 있어요. 선제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네. 지금. 시장 금리는 현재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 역시 1월 FOMC 이후로 2분기 금리 인하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미국채 2년물은 지금 1.20, 10년물은 1.40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예, 국채 선물 보시면 오른다는 이런 얘기예요. 자, 효과가 느린 통화 정책보다 사실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추가 경정 예산 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잖아요. 추가 경정 예산 자 재정 정책은 통과만 빨리 되면 빨리 집행돼요. 네. 예, 국회에서 과연 자유한국당이랑 이제 여당과 야당이 좀 잘 협의해가지고 이 추가 경정 예산 빠르게 통과시켜가지고 경기를 좀 잘 방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